퇴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퇴사는 진짜 현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재활전문병원에서 14년, 정확하게는 13년 4개월 근무하고 작년 7월 달에 퇴사한 작업공방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장윤호입니다. 네, 제가 14년 차, 그러니까 1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우선은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저는 치료사로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치료사에게 가장 큰 복지라고 할까요? 복지는 내가 원하는 치료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일했던 병원 같은 경우는 저의 담당 그 클라이언트와 처음에 상담을 하고 내가 그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목표를 달성해 가겠다, 뭐 이런 이제 계획들을 세우고 시행하는데, 뭐 선임들이 뭐 간섭을 하거나 뭐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거나 그런 거 없이 내가 원하는 치료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거, 이게 좀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병원 내에서도 뭐 임원진들이랑, 그리고 팀 내 팀장님, 그리고 이제 팀원들하고 이런 관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임원진들도 저를 좀 많이 신뢰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팀 내에서도 뭔가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팀장님도 지지를 해주시고, 팀원들과 함께 뭔가 으쌰으쌰 이렇게 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팀 내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직장에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직장에서 퇴사를 한다? 이게 한 번도 가정해보거나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작업 공방을 운영하는 그 사업의 형태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드러나는 플랫폼의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조직에서는 어느 조직이든 겸직을 이렇게 좋게 보지 않죠. 그래서 저희 조직 같은 경우, 병원 같은 경우도 겸직 규정이 있었습니다. 금직 조항이 있어가지고 뭔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뭔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때 많은 가정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이게 이슈로 올라왔을 때 작업공방의 홈페이지 가입자가 1,600명 정도, 그리고 연회원이 한 130명 정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소모임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 작업공방 찐팬들도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작업공방을 완전히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건 이미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또 작업공방을 운영하면서 되게 또 짜릿한, 그러니까 치료사로서의 그런 보람, 짜릿함과는 좀 다르지만 좀 새로운 즐거움을 이렇게 맛보고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공방의 멤버들과의 한 약속들도 있고, 제가 또 이걸 운영하면서 느꼈던 보람들, 가치들, 이런 것들도 있었다 보니까 전 두 가지를 놓고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작업공방을 운영하고 직장을 퇴사하는 것으로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정했을 때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두렵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그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뭘 준비하지? 그것조차도 막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퇴사하고 이제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퇴사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지만 퇴사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그런 그 경험들, 계기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20년도 육아휴직을 했을 때 뭔가 그 치료사들을 만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뭐 퇴사 말고 휴직, 뭐 이런 책을 쓴 최호진 작가도 만나고, 작업공방 운영에 좀 모델이 됐던 경험수의잡화점 점장님, 대표 피터님도 만나고,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의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가까이서 들으면서,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이렇게 직장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경험했던 거. 좀 구체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뭐 홈페이지 만드는 거라든지,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 모임을 이렇게 리딩한다든지, 뭐 노션을 사용해서 업무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배우고 뭔가 이렇게 스펙처럼 쌓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작곡 공방 운영할 때 다 필요한 것들을 그때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그 경수점 피터님이 이렇게 뭐 개인 사업자 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유했던 적이 있는데 저도 막연하게 나는 1인 사업가다 뭐 이런 책을 읽고 나서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을 때는 근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업자 등록하고 뭐 그 사업자 등록으로 뭐 당장 뭐 어떤 뭐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 사업 등록을 해놓은 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뭐 하얀 캔버스 아무것도 아직 그려지지 않은 그 캔버스에 살짝 밑그림을 그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퇴사를 뭔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게 사안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제 이 사안을 가지고 갔을 때 오히려 아내가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볼 때 낮에는 출근해가지고 병원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저녁에 작업 공방 일을 하고 뭔가 이게 좀 짠해 보였나 봐요. 계속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역할도 좀 이렇게 축소되고 아빠로서 역할도 좀 이렇게 좀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뭐 결정은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거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퇴사하면 당장 이게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최소 한 달 생활하는데 우리 집이 얼마 정도 드느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빡빡하게 잡으면 한 250에서 300 그 정도 사이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그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거는 좀 최대한 약속을 할게 하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또 동의를 얻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됐죠. 근데 땡큐했던 거는 마지막 최악의 경우 퇴직금도 사용할 수 있다. 누군가는 이제 퇴사를 할 때 최소 한 달 생활비를 뭐 200으로 잡았을 때 최소 6개월 정도 현금은 보유하고 퇴사를 해라 뭐 이렇게 조언하는 분도 있거든요, 제 주변에. 근데 저는 갑자기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여윳돈은 없었지만 최악의 경우 퇴직금도 쓸 수 있는 것을 아내가 허락해주고 저도 최소 생활비는 제가 어떻게든 뭐 알바를 하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생활비만큼은 제가 지켜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아내의 동의를 구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네, 확실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아침에 7시 반, 8시에 출근을 하고 5시 반, 6시 정도에 퇴근을 하고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제 몸이 직장 안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퇴사하고 나서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일과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선택하고 매니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에서 어떤 요구받는 어떤 업무들,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로 이제 시간을 거의 대부분 보내지만 퇴사하고 나서는 시간이 자유롭기도 하고 뭔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기회를 만나고 다양한 배움거리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계기로 저 같은 경우도 작곡 치료사로 일하면서 쌓았던 저 경험들을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재택의료 팀하고 의원하고 협업을 해서 뭔가 강의를 한다거나 실제 서비스를 중재한다거나 어떤 데이케어 센터에 직접 방문해 갖고 방문 운동, 방문 제야를 이렇게 진행한다거나 또 하나는 지금 작업 공방이 사실 사무실이 없었는데 작년 12월에 사회적 기업 창업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뭔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들 또 그런 배움의 기회들을 또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퇴사 이후에 제가 만나게 된 어떤 메리트이자 또 기회였던 것 같아요. 퇴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퇴사는 진짜 현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고 그냥 뭐 미화된 어떤 상상만 가지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퇴사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그냥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사업이 있는 건지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는 내가 사업에 대한 진짜 아이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아이템을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뭔가 수익이 나한테 돌아오는, 투자하고 뭔가 개발하고 상품을 팔아서 수익으로 돌아와서 그게 지속 가능한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문해보고 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 스스로가 내놓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현실 조언을 좀 드리자면, 퇴사를 바로 하면 좋겠지만, 준비가 다 돼서 퇴사를 바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퇴사 말고 휴직이라는 책에서 조언하듯이 그냥 막연히 퇴사를 해버리거나 준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휴직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을 버는 거죠. 뭔가 육아휴직이 됐든 어떤 휴직이 됐든 휴직을 좀 일정 기간 내고 나의 사업 아이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얼마나 이게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될 건지 말 건지를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한 좀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휴직을 했을 때 혹은 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월급 외에 어떤 부수입이라고 하죠. 어떤 파이프라인을 몇 개나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퇴사를 하고 나면 당장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이, 그러니까 본 사업이 완전히 무르익고 수익이 막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뭔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확보되는지, 나에게 이런 것들도 좀 점검해 보면 뭔가 퇴사에 대한 막연한 그림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될지 안 될지를 좀 판가름 해보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다운 삶이란 성장하는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삶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삶의 가치 판단도 다르고 가치관이 좀 다를 텐데, 어린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어른이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가 어제보다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가치관에 맞게 조금 더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자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다운 삶이란 성장하는 삶이고 그 성장을 스스로가 자각하는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